자 봐라 뭐냐면 야 이거는 다이오드야. 반도체 중에서 이제 반도체로 불순물 반도체로 만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전기 소재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트랜지스터는 안 배우고 다이오드만 배울 거야. 근데 옛날에 최초의 컴퓨터가 뭐였냐? 애니악이었어. 애니악이 어느 정도로 크냐면 야 2층 집 있잖아, 양호집 있잖아, 그 정도였어 컴퓨터 하나가. 근데 하는 짓거리가 뭐야? 전자계산기보다도 못했어. 근데 왜 이렇게 컸냐면 진공관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이만한 진공관이 필요했어. 근데 이게 이만한 트랜지스터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랜지스터하고 뭐 다이오드 같은 게 발명되면서 야 정보 단위가 작아지고 속력이 빨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전자기기의 성능이 향상됐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엄청 늘어났단 말이야. 근데 이 중에서 다이오드가 있다. 다이오드는 무슨 뜻이야? 다이가 무슨 뜻이야? 이란 뜻이야. 오드는 전극이야. 아 전극이 두 개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안 돼? 아니 그냥 구글을 보고 싶었어. 그래서 야이씨 힘들어 죽었다 나 아까 지금 이거 하는데 막 아파하고 죽는 줄 알았어. 막 마스크 하는데 여기가 지금 너무 땡겨. 뭐요? 아니 마스크 쓰는데 여기가 너무 땡겨. 와 이거 아파하고 씨 욕 나오더라니까. 오늘 안 갈라 했는데 아씨 오늘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기어 나갔어. 아팠는데. 진짜. 야 근데 다이오드는 PN 접합 다이오드다. 왜 PN 접합 다이오드다?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붙여넣었다 해서 PN 접합 다이오드야. P형 반도체는 뭐야? 플러스형 반도체야. 14조각하고 누구하고 결합한 거야? 13조각하고. 그래갖고 양봉이 생겨. 양봉이 전하 나르기로 있는 거야. 그리고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형 반도체야. 그래가지고 173페이지. 갖고 전자가 14조하고 15조하고 결합하니까 전자가 하나 남아. 갖고 자유전자가 전하 나르기로 역할한다. 갖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하여 양극에 전극을 붙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자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징을 보자. 특징을 보면 얘는 뭐야? 어떤 역할을 해? 특성은 정류작용을 한다. 정류작용은 뭐야? 교류를 뭘로 바꾸는 거야? 직류로 바꾸는 거야. 직류로 바꿔. 야, 우리 전류의 종류가 교류하고 직류가 있어. 직류는 뭐냐? 전류의 세기가 그대로고 흐르는 방향이 한 방향만 하는 거야. 이게 다이렉티브 커런트 해갖고 직류라 그래. 근데 교류는 뭐야? 교류는 전류의 세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방향도 변하는 거야. 이게 교류 얼터너티브 커런트. 이해되니? 근데 이때 다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은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의 방향으로 전류가 자르지만 반대 방향으로는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특성이 있다. 자, 바이어스, 순방향 전압 또는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그래. 보자. 첫 번째,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은 순리대로 하는 거야. 순리대로 해. 야, P형이 플러스, N형이 마이너스야. 그럼 건전지에 연결할 때 P형 반도체는 어디에 연결해야 되냐? 플러스니까 플러스 연결하고,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연결해. 이게 순리대로 연결해.
야, P형 반도체는 N형 반도체가 있어. 야, P형은 플러스니까 플러스 연결하고 N형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연결하는 게 순리대로 연결하고.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전화가 보여. 여기는 뭐가 보여? 마이너스 전화가 보여. 그리고 여기에 전화 나르기가 뭐니? 양공이다. 여기에 전화 나르기는 뭐야? 전자란 말이야. 전자야. 응? 그럼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보자. 자, 야, 플러스와 플러스니까 뭐가 작용이, 얘들아? 청력이 작용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청력이 작용해. 그러다 보니까 양공은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는데 양공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그리고 전자는 어디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그러면서 가운데 전자가 가운데 접합면을 통과하지. 그러다 보니까 전류 흘러 안 흘러? 가운데를 통과해버리니까 전류 흘러.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흘러. 근데 봐라 얘들아, 자,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 N형에서 P형으로 이동하지. 양공은 어디로 이동하냐? P형에서 N형으로 이동해. 근데 전자는 실제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지. 근데 우리가 뭐라고 약속했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약속해줬지. 그러면 전자가 이쪽으로 흘렀어. 그러면 전류는 반대로 흐르겠지. 어디로? 이렇게. 맞네? 전류는 P형에서 N형으로 흐른다. 자, 전자의 흐름과 전류는 서로 반대. 근데 전류하고 양공은 서로 같은 방향이야. 이해니? 이렇게 순방향 바이어스, 순방향 전화 걸어주지. 순리대로 하지. 플러스를 P형에 마이너스를 N형에 연결하면 전류가 흘러. 근데 역방향 바이어스. 역방향은 순리대로 안 하는 거야. P형을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플러스에 연결해버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전화가 오고 여기는 플러스 전화가 오고, 그리고 여기 전화 나르기가 양공이야. 여기 전화 나르기가 전자야. 그러면 자, 양공은 인력이 작용해. 이쪽으로. 전자도 인력이 작용해. 이쪽으로. 이렇게 쫙 벌어지고 끝나버려. 가운데를 통과해, 안 통과해? 접합면을 통과 안 하지. 그러니까 전류 흘러 안 흘러.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네.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네. 그러면 봐라. 교류가 원래 뭐니? 이거잖아. 전류의 세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양방향에 다 움직일 수 있지. 그러면 플러스를 통과시켜. 다이오드가. 마이너스는 어떻다? 통과 안 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이것만 통과시키면 그러면 교류가 뭐가 되는 거야? 직류가 된다. 비엔 접합 다이오드는 무슨 작용?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무슨 작용? 정류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잖아. 거의 전자제품은 교류를 써. 집에 공급되는 게 교류니까. 근데 직류가 필요한 게 있단 말이야. 뭐 컴퓨터라든지 뭐 노트북 같은 거. 그래갖고 그 안에는 다 다이오드 어댑터가 있어. 그래갖고 교류를 뭘로 바꿔줘? 직류로 바꿔준다. 이해됐어? 근데 이건 완벽한 직류가 아니야. 직류라면 완벽한 직류라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자, 다이오드는 패러도에서 어떻게 되냐, 얘들아.
삼각형하고 짝대기로 그려.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그린다. 어? 삼각형하고 짝대기로 그린다. 어? 그럼 보자. 이때 봐봐. 삼각형하고 짝대기로 그리는데 잘 봐봐. 이때 자 이걸 연속으로 두 개 연결해 보여. 다이오드를 연속으로 두 개 연결해 보여.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연결해. 그리고 축전기를 뭐야? 야,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 장치야. 우리가 축전기가 뭐야? 요 핸드폰 배터리가 축전기가 그러잖아. 전기 에너지 저장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봐라. 자, 연속으로 두 개 연결됐으니까 이놈을 뭘로 걷어버려? 이 아래 것도 끌어올려버려. 그래갖고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아직도 완벽한 직류는 아니야. 근데 누가 부족한 전기 에너지를 축전기가 공급해줘. 이만큼 부족하지. 이만큼 축전기가 보조해줘. 그러면 완벽한 직류가 생기지.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직류는. 이해됐니? 그럼 보자. 자, 다이오드의 서르는 전류를 조절하기 위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의 방향과 크기를 바꾸는 거야. 그 순방향 바이어스, 순방향 전원 연결은 순리대로 연결하는 거야. 플러스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 그러면 양공이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고 전자는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면서 접합면에서 결합을 한다. 그러면서 전자가 접합면을 통과하니까 전류가 흐른다.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을 쉽게 통과함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역방향 바이어스는 역방향 전압으로서 봐라. P형 반도체의 전원을 마이너스 극에, 플러스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 N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연결해. 그러면 자, 양공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자는 플러스 극 쪽으로, 양쪽으로 쫙 벌어지면서 끝나버려. 가운데 접합면을 통과해, 안 통과해? 못 통과해. 그러니까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을 통해 이동할 수 없으므로 전류가 안 흐른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봐라. 야, 다이오드의 PN 접합 다이오드는 이렇게 생겼어, 원래. 그리고 다이오드 구조는 P형 반도체에는 전하 나르기가 양공이 있고 N형 반도체에는 전하 나르기가 전자가 있다. 그리고 다이오드의 기호는 삼각형과 짝대기로 표시하는데 이 화살표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그리고 다이오드의 접합면은 자, 다이오드에 연결된 전압이 순방향 전압일 때는 접합면 폭이 얇고 역방향 전압일 때는 폭이 두꺼워져. 즉 접합면을 전류가 통과해, 못 통과해? 전자가 통과해, 못 통과해? 못 통과하는 거야. 역방향일 때는. 야, 이 저항이 세다고 생각하면 돼. 이 접합면의 두께가 얇지? 그럼 저항이 얇아. 잘 통과하겠지. 그리고 접합면의 두께가 넓어. 그러면 저항이 큰 거야. 그러니까 잘 못 통과한단 말이야. 그래서 역방향일 때는 접합면이 두꺼워서 잘 못 통과해갖고 전류가 안 흐른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세 번째, 정류작용을 보자.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에 따라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작용이 있다. 정류작용은. 즉, 정류작용을 이용하여 교류를 뭘로 바꾸는 거야? 직류로 바꾸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지? 그리고 정류회로의 원리는 봐라. 가정에서는 교류 전류가 공급되는데 전기 기구 중에는 전류가 흘러야 되는 것들이 많다. 이때 다이오드의 정류작용을 이용하여 직류를 얻는다. 즉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를 우리는 정류회로라고 한다. 이해됐지? 직류는 전류의 세기하고 방향이 시간에 대해서 안 변하는 거야. 일정한 거고 한 방향만 하고, 교류는 뭐야? 전류의 세기하고 방향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야. 양방에 다 흐를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다이오드의 활용을 보자. 다이오드의 활용을 보자. 다이오드의 활용을 보자.
다이오드에 뭐가 있다? LED가 있어. LED가 뭐니? 발광 다이오드야. LED는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야,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인데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라는 뜻이야.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다. 즉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원리는 다이오드 접합면에 전자와 양공이 결합하여 띠간격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한 만큼 다이오드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결합해. 근데 이때 에너지가 높아. 에너지 높으면 어떻다 얘들아? 불안정하다 했지. 빨리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닥 상태로 내려가고 싶어 한다 했지. 그만큼의 띠간격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 근데 어떤 재료로 만드냐에 따라서 띠간격이 틈이 달라져. 그러면 에너지가 달라지니까 색깔도 달라져. 빛의 색깔도. 우리가 삼색을 모든 색을 표현할 때는 뭐면 돼? 그렇지. 빛의 삼원색 RGB면 돼. 레드, 그린, 블루만 있으면 돼. 근데 이 중에 누가 제일 늦게 발견됐다? 블루. 왜? 이게 띠간격이 제일 커. 에너지가 제일 크니까. 그래가지고 제일 늦게 발견된 거야. 이해됐니? 가지고 일본에서 블루 LED를 개발해가지고 그 사람이 노벨상 탔어. 가지고 특징은 반도체의 띠간격에 따라 방출되는 빛이 색이 다르다. 재료를 사용하는 화합물에 따라 띠간격이 달라진다. 가지고 RGB 중에서 레드, 그린, 블루 중에서 누가 제일 에너지가 커? 블루가. 대신 파장은 짧아. 그리고 이용은 신호등, 조명장치, 전조등, 영상표시장치 등에 쓰이고. 자, 또 광다이오드가 있다.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지. 자동문, 리모컨 수신장치 등이 이용된다. 넘겨. 여기 안 풀었냐? 174페이지 풀어봐. 풀어보세요. 안 풀었지?
그래서 보자. 자, 봐봐. 1번에 공유, 도핑, 3번에 3개, 양공, 5번에 5개, 전자, 7번에 순방향, 역방향, 9번에 순방향, 10번에 정류, 11번에 발광, 1번에 00X, 2번에 3 원자가 위, 그 다음 3번에 1번에 가는 N형 반도체, 나는 P형 반도체, 그 다음 2번에 X가 5개, Y가 3개, 그 다음 4번에 기억 플러스 그, 니은 마이너스 그, 5번에 X00, 6번에 1번에 디귿, 2번에 기억, 3번에 니은. 보자. 자, 그리고 옆에 봐봐. 175페이지. 175페이지에 1번 봐봐. 1번 봐봐.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압 분포와 바이어스와 회로에서 전압 분포의 변화. 자, 첫 번째 봐라.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켰을 때 다이오드의 전압 분포. 자, 접합 전에는 봐라. P형 반도체는 불순물 이온이 있고 양공이 있었어. 그리고 N형 반도체는 불순물 이온이 있고 전자가 있었어. 그래갖고 접합 후에는 야 가운데에 뭐가 생긴다? 접합면이 생겨. 근데 순방향은 이 접합면이 어떻다 했어? 얇다 그랬어. 근데 역방향은 이 접합면이 어떻다? 두껍다 그랬지. 이해됐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돼? 왼쪽으로 이동해. 자, 확산된 전자와 양공은 어떻다? 서로 결합하면서 어떻게 돼? 소멸돼. 그리고 접합면에 남아있던 불순물 이온 때문에 전압이 발생하여 양공과 전자의 확산을 저지한다. 그리고 네 번째, 접합면 바깥쪽에 양공과 전자는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전류가 안 흐른다. 근데 봐. 자, 첫 번째 봐봐.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얘들아 이걸 접합 후에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접합만 했을 때는 안 흘러. 전압 안 걸어줬어. 봐봐 얘들아, 첫 번째 그림은 전압을 걸어준 거야 안 걸어준 거야? 안 걸어준 거야. 그냥 단순하게 떨어져 있다가 접합만 시켰어. 그랬더니 전자하고 양공이 이동하면서 가운데 접합면이 생기면서 그 가운데 접합면에서 전자하고 그 양공이 결합해갖고 소멸돼 버려. 그리고 양쪽에 있는 양공이나 전자는 이제 더 이상 퍼져 안 퍼져? 못 퍼져. 못 퍼져. 확산이 저지돼 버린다. 이해됐어? 근데 이제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P형을 플러스에 N형을 마이너스에 연결하면 전압이란 게 뭐야?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지. 그래서 전류가 얘는 봐봐. 순방향 전압은 가운데 접합면이 얇아 두꺼워? 얇아. 역방향은 봐. 가운데 접합면이 어떻게 돼? 두꺼워. 그럼 보자. 순방향 전압을 걸었을 때 순방향 바이어스는 자, 원래보다 어떻게 되냐? 접합면이 원래, 이게 원래 위에 있는 게 원래 원래보다 어떻게 되냐? 얇아져. 아니? 이렇게 얇아져. 얘는 역방향은 뭐야? 더 두꺼워지는 거야. 더 두꺼워지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서 불순물 이온 때문에 생긴 전압과 전원의 전압 방향이 반대이므로 불순물이 남아 있는 층이 얇아지거나 거의 없어진다. 그래주면서 전압면
부분의 에너지 주입차가 작아지므로 전류가 작아진다. 이해되니? 전류가 작아진다. 즉 전자와 양봉이 확산을 저지하는 전압이 작아져서 P형 반도체 쪽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지금 뭐냐면 옛날에는 확산을 접합면에서 확산을 뭐라 했어? 전압 안 걸어줬을 때 저지한다 했지. 그래갖고 양봉하고 전자가 확산이 안 돼. 가만히 있어버려. 근데 여기서는 봐봐. 지금 이제 순방향 연결을 하지. 그러면 전자하고 양봉의 이동을 방해하던 전압들이 줄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막 줄어드니까 얘들이 어떻게 돼? 양봉도 움직이고 전자도 움직여. 그러면서 이 가운데 선생님 접합면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지. 야, 접합면이 얇아져. 그리고 전자와 양봉의 이동을 방해하던 역방향 전압이 사라져.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 없어? 접합면을 통과해 버린다. 전자, 양봉이. 그러면서 전류가 어떻다? 흐른다. 이해됐어? 근데 역방향 전압은 불순물 이온 때문에 생긴 전압과 전원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므로 불순물이 남아있는 층이 더 두꺼워져. 그러면서 접합면 부분의 에너지 주입차가 커지면서 전류의 흐름이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동한다 못한다? 못해. 즉 전자와 양봉이 확산을 저지하는 전압이 어떻다? 커져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전자와 양봉이 확산되지 못함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선생님이 뭐라 했어? 가운데 접합면은 뭐라 했어?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지. 전자와 양봉의 역방향 전압은 이 접합면이 커진다 했지. 그러다 보니까 전자와 양봉의 흐름을 확산을 방해하는 전압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 못 흐른다? 못 흘러. 근데 순방향은 뭐라 했어? 야, 접합면이 얇아진다 했지. 그럼 저항이 줄어들어. 전자와 양봉의 흐름을 방해하는 전압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저항이 줄어드니까. 이해됐어? 그 다음 뭐다? 밑에 2번 PN 접합 다이오드의 정류 적용 봐봐. 그림과 같이 회로를 연결하고 스위치의 연결 방향을 바꾸면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달라진다. 자, 왼쪽 그림 봐봐. 왼쪽 그림은 야, 어디다 연결했어 스위치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에다 연결했지. 왼쪽부터. 그러면 얘는 야, 전류가 이쪽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이쪽으로 올라가고 위에는 역방향이네? 갖고 전구에 불이 안 켜져. 근데 밑에 거는 뭐야? 순방향이지. 전구가 커져. 근데 이번에는 스위치를 왼쪽이 마이너스고 오른쪽이 플러스에다 연결하지. 그러면 위쪽은 순방향이 되지. 갖고 위쪽은 불이 켜져. 근데 밑에 쪽은 뭐가 돼? 역방향이 되니까 불이 안 켜져. 이해됐지? 야, 이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야. 이게 순방향이야. 이렇게 흐르는 거야. 넘겨. 가지고 182페이지까지는 183페이지까지는 문제 풀어봐. 다음 넘겨봐. 이제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물질의 자기적인 특성 봐봐. 자, 198페이지. 자, 우리가 얘들아, 자기장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야,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있어. 자석 주위에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겨. 그리고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겨. 그래갖고 자기장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야. 이거 하다가 이거 하는 데가 아프다는 거야. 이걸 못 한다니까. 지금 엄청 땡긴다니까. 오늘도 상체 무지하게 줄여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턱걸이라는데 이만큼 벌리고 턱걸이라. 몰라 힘들어. 모다 댕기게 되니까 밴드 주더라. 밴드 어제는 2줄 주더라. 그러니까 쉽게 했어. 근데 오늘은 밴드를 1줄을 주는 거야. 졸라 힘들어. 2줄에 3줄을 하니까. 아씨. 2줄인 줄 알았어. 자, 첫 번째 자석에 의한 자기장을 보자. 여기서도 영어 정리 잘해야 돼. 자석에 의한 자기장은 여기 안 나왔어. 에? 자, 우리 배웠어. 자기란 말이 있어. 여보 당신 자기가 아니라 전류가 전기를 띤 입자가 회전하면 그 중심에 생기는 축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만드는 방법은 2가지야. 전자가 전기를 띤 물체 전자 있지.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고라니. 이렇게 원자의 주위를 뭐 해? 공전도 해. 제자리에서 못 해. 자전도 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공전과 전기를 띤 물체가 회전을 하면 그 중심에 생기는 축이 자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전자의 궤도운동, 공전에 의해서 생기고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스핀 운동에 의해서 생긴단 말이야. 주로 누구에 의해서 생긴다? 스핀 운동에 의해서 생긴다. 그리고 전기를 띤 물체가 회전하지. 그러면 그 중심에 생기는 축. 선생님 말했지? 전기를 띤 물체, 전자가 회전을 해. 회전을 해봐. 근데 선생님 말했지. 우리는 문제 풀 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물리 문제 풀 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이는데 실제로 전자가. 근데 전류는 뭐라고 약속해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약속해줬단 말이야. 근데 물리 문제는 다 뭘로 풀어야 된다? 전류로 풀어야 돼.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전류는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다고 봐야 돼.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다서의 법칙에서 이쪽으로 된다.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이해됐어? 그리고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야. 지구도 봐봐. 그러다 보니까 지구도 자기력이 있어. 자성이라는 게 있어. 자성. 서로 다른 것들이 이어지는 또는 자석의 성질을 띠는 거를 자석이라고 해. 자석의 성질을 띠는 거. 이게 자석의 성질이지. 뭐야? 그러면 자성은 서로 다른 것끼리 이어지는 성질이야. 그러면 나침반을 놔봐. 북극이 어디를 향하냐? N극이 어디를 향해? 북극을 향하지. 북극은 무슨 극이야? 따라서 S극이야. 서로 다른 것끼리 이어져야 되니까. 남극은 뭐야? 사우스니까 S극이야? 아니야. N극하고 S극하고 이어졌잖아. N극이야.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인데 서로 다른 극끼리 이어지는 성질 때문에 북극은 무슨 극이야? S극이야. N극이 가리키기 때문에. 그리고 남극은 N극이다. 자성이 있는 거고. 다음 이제 또 뭐가 있어? 자기장이 있어. 자기장은 뭐야? 자기력이 힘을 미치는 거야. 자기력부터 해라. 자기력은 뭐야?
이거잖아. 서로 다른 것끼리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면 인력은 뭐야? 서로 다른 것끼리 끌어당기는 힘이야. 어? 청력은 뭐야? 우리가 밀어내는 힘이라고 그랬지. 근데 원래 밀어내서 이어지려는 힘이야. 무조건 이어져야 돼, 자기력은. 그러니까 얘는 인력은 서로 다른 것끼리 막바로 이어지고, 청력은 뭐야? 밀어내서 이어지려는 힘이야. 이해됐어? 근데 이것들이 눈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뭘 이용해? 자기력의 방향이라든지 세기는 뭘 이용해? 나침판을 이용해. 나침판이 천천히 들어가지. 그럼 자기력이 약한 거야. 빨리 들어가지. 그럼 자기력이 센 거야. 그리고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다? 자기력의 방향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 네 번째, 자기장이 있어. 자기장은 B로 쓰는데, 자기장은 뭐야? 이 자기력이 힘을 미치는 거야. 공간이 자기장이다. 이 자기력이 힘을 미치는 거야. 이것도 눈에 안 보이니까 뭘 이용해? 방향과 세기는 나침판을 이용해. 야, 방향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똑같아. 그리고 세기는 뭐야? 나침판이 자기장이 세면 빨리 N극을 가리킨다. 빨리. 그리고 약하면 천천히 가리키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새끼 자기력하고 자기장은 뭔가 비슷한데? 근데 둘 다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마침 자석주의에다가 철가를 뿌렸더니 이게 마침 선처럼 돼. 거기서 착안해갖고 자기장과 자기력을 표현하기 위해 그린 가상적인 선이 자기력선이에요. 자기장과 자기력을 표현하기 위해 그린 가상적인 선이야. 얘 그릴 때 원칙이 있어. 둥글고 매끄럽게 그려야 돼. 만나거나 교차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내부에서는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돼. 내부는 폐곡선 돼야 되니까 S극에서 N극이야. 둥글고 매끄럽게 그리고 만나거나 교차되면 안 돼. 그러면 보자. 자, 이렇게 그려. 자기력선을 이렇게 그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외부에서는 N이 N에서 S야. 내부에서는 S에서 N. 왜? 회곡선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 둥글고 매끄럽게 그리고 만나거나 교차하면 돼, 안 돼? 이랬을 때, 자, 이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뭐다? N극의 방향. N극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자기력의 방향. 이렇게 된다. 그리고 둥글고 매끄럽게 그리고 만나거나 교차되면 안 되고, 이때, 자, 자기장의 세기는 뭘로 표현한다? 자기장 B는 S분의 파이야. S가 뭐야? 단위 면적이야. 응? 파이는 I자에다 동그라미는 자기력 선수 자속이라고 해. 단위는 웨버 퍼 미터의 제곱. 또 테슬라를 써. 과학적 업적이 있는 테슬라를 씁니다. 과학적이다. 즉, 자, 자기력선의 밀도가 필수. 단위 면적에 있는 자기력선 수가 많지. 그러니까 자기장도 센 거야. 자, 봐라.
A하고 B하고 똑같은 면적이야. 누가 자기장이 있을까? B가 세지. 왜? 얘는 단위 면적이 2개밖에 없어. 얘는 몇 개 있어? 4개 있어. 이렇게 나타난다. 어? 기본이다. 좀만 쉬어. 이건 이제 영어 설명한 거야, 선생님이. 앞으로 쓸 영어. 이걸 안 가르쳐 준단 말이야, 학교에서. 그 다음 봐라. 이번에는 네 번째. 네 번째 보면 이번에는 전류색이 아니고 대3I가 같은 방향인데 여기가 R 떨어져 있네. 또 여기도 R이네. A점, B점, C점에 자기장의 세기를 또 각각의 합성 자기장. 그러면 얘들은 전부 다 뭐 1도선과 2도선의 영향을 둘 다 받아. 그리고 BB 대 BA 대 BB 대 BC에는 몇 대 몇이냐 물어봐. 문제에서. 그러면 합성 자기장을 보여주면 된단 말이야. 한번 봐봐. 첫 번째. 자, BA는 어떻게 돼? 1도선에 의해서는 봐라. 야, 거리 얼마 떨어져 있어? R 떨어져 있지. R 떨어져 있고 전류색이 I야. 그리고 나오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네. 근데 2도선은 R에 떨어져 있다. 어? 그럼 몇 R이야? 3R이지. 전류의 세기는 3I지. 근데 얘는 나오네. 얘도 나오네. 그럼 둘 다 마이너스네. 그럼 합성 자기장 얼마냐? 3R분의 K니까 얼마야? 3R분의 마이너스 K 곱하기 6R이네. 3R로 통분하면. 그러면 BB는 어떻게 돼? 야, B는 들어가. 얘는 나와. 그러면 봐. 1도선에 의해서는 들어가니까 플러스야. R분의 I야. 2도선에 의해서는 나오니까 K 곱하기 R분의 3I야. 그러면 R분의 2I지. 그러면 얘하고 똑같네? 똑같네? R분의 6I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K 곱하기 3R분의 6I야. BC를 봐라. BC는 1도선에 의해서는 들어가. 2도선에 의해서도 들어가. 둘 다 들어가니까 플러스 1도선에 의해서 K 곱하기 거리 얼마야? R이니까 3R이고 전류색이 I야. 플러스 2도선에 의해서는 거리는 R 떨어져 있고 전류색은 3R이야. 그러면 얘는 3R분의 9I가 되니까 플러스 K 곱하기 3R분의 10I가 되네. 이렇게 한다고 된다. 플러스 둘 다 들어가니까 여기에 의해서도 들어가고 여기에 의해서도 들어가고. 그러면 플러스 시켜주면 돼. 거리는 얘는 3R분의 I고 얘는 2도선에서는 R분의 3I. 통분하면 3R분의 10I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따라서 얘들아 봐봐. 따라서 BA 대 BB 대 BC는 6대 10이니까 3대 5지. 답은 이해됐어? 각 A, B, C 자기장의 세기는 1도선과 2도선의 합성 자기장이야. 이해되니? 이 정도가 나오고 시험 문제 나오면 그 다음 보자. 두 번째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있어.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직선도선을
고구리면 뭐가 되는 거야? 원형으로 고구리면 원형도선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때 방향은 직선도랑 똑같아. 왜? 직선도를 고구리면 원형도 되는 거야.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방향은 어떻게 돼? 엄지가 뭐의 방향? 전류의 방향. 네 손가락이 자기장이. 즉 이렇게 되는 거지.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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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 이렇게. 이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엄지가 전류의 방향,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세기는 뭐 어떻게 돼요? 얘도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기니까 전류의 세기를 비례해. 전류가 흐르면 얘가 자기장이 생기니까 얘를 뭘로 봐라? 자석으로 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니까 이 도선을 자석으로 봐. 자석에 가까울수록 세. 이거는 여기하고 똑같단 말이야. 직선 도선하고. 근데 원형이니까 뭐 비례상수만 차이가 있어. 비례상수는 K-는 원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어. 원형이니까 뭐 묻는다? 파이만 묻는다. 파이만 묻는다. 비례상수만. 너무 틀려진다. 이해됐지? 다음 보자. 그러면 보자. 첫 번째. 이렇게 있어. 얘는 R이고 얘는 2R이고 그리고 얘는 전류의 세기가 I고 얘는 반대로 그러는데 2I고 이 점을 5점이라고 해. 5점의 합성자기장을 부르고 BO의 합성자기장. 그러면 작은 도선에 의해서는 이렇게 되지. 전부 다 나온단 말이야. 나온다. 전부 다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럼 마이너스 K-분의 거리 R이고 전류색이 I야. 큰 도선은 다 들어가네? 다 들어가네? 그러면 플러스 K- 곱하기 2R분의 2I. 따라서 합성되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상쇄되고. 이해됐니?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원형도선을 감겼다가 이렇게 한도선이야. 그랬을 때 여기가 전류 I에 흘러. 그러면 한도선이기 때문에 전류색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여기도 I 흘러. 그러면 이 5점은 파이를 3으로 더해. 그만 합성되냐면 어떻게 돼요? 비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과 비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합해져. 왜? 얘도 들어가지. 얘도 들어가. 다 들어가. 거리는 여기가 R이고 내가 이제 점 R이고. 그러면 봐봐. 이때 찍어라. 속이 안 좋냐? 그럼 봐봐.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 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원형도선도 다 들어가. 그럼 봐봐. 비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플러스 K 곱하기 R분의 I고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K- 곱하기 R분의 I. K하고 K- 차이점은 뭐가 있어? 파이만 묻는다 했지. 근데 파이가 얼마나 보고 있어? 3으로 해라. 3.14인데 3으로 해라 했어. 그럼 얘가 뭘로 바꿔? 상태로 바꿔. 따라서 플러스 4K 곱하기 R분의 I. 이해됐니?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왔다가 이번에 이렇게 간격돼. 이렇게 간격. 이렇게 돼.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갖다가 거리 R인데 여기를 O''를 BO''의 합성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B 직선도선의 장애력과 B 원형도선의 장애력을 합성하면 돼. 근데 직선도선 들어온다. 플러스야. 원형도선 나와버리네. 이번에는 반대가 되네. 직선도선은 들어가. 플러스 K 곱하기 R분의 R. 원형도선 나와. K 다시 곱하기 R분의 R.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K가 돼. 따라서 마이너스 2K 곱하기 R분의 R. 근데 원래 B0가 얼마야? 4K 플러스 4K 곱하기 R분의 R이지. 근데 얘는 B0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2분의 1 B0가 B0보다 BO''는 마이너스고 그게 B0보다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해됐어?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솔레노이드라는 장자입니다. 솔레노이드라는 장자. 봐봐. 코일에 의한 장자이라고 해. 솔레노이드의 장자니. 세 번째. 솔레노이드에 의한 장자는 자, 코일에 의한 장자입니다. 코일. 그러면 얘는 이렇게 관계 있어. 이렇게 관계 있다고 생각해 얘들아. 이렇게 관계 있다. 이렇게 관계 있다. 지금 선생님 그리는 게 이렇게 관계 있다. 이렇게 관계 있다. 이렇게 관계 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원형이니까 구부러졌단 말이야. 전류가 이제 구부러질 수밖에 없어. 이번에는 반대로 바뀌어. 네 손가락이 뭐에 방향? 전류에 방향. 엄지가 앵극에 방향. 즉 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넘어가. 그러니까 앵극은 어느 쪽이야? 이쪽이야. 야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돼. 즉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생긴다. 여기가 N극되고 여기가 S극되니까 N극에서 S극으로 외부에서는 전류가 자기력선이 되고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이어져야 돼. 회곡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코일 자체가 구부러졌기 때문에 전류가 구부러져서 흐르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고 엄지 손가락이 N극의 방향이 됩니다. 이해됐니? 근데 이때 세기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R분의 R이었어. 전류의 세기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했어. 근데 봐봐. 내부에 자기력선 간격이 균일해. 그러면 내부 자기장은 균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균일하니까 거리하고 이제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버리는 거죠. 거리하고 이제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어 이제. 이해됐어? 지금까지는 거리에 반비례했지. 직선이나 원형도선은 이제 거리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세기는 뭐에 관계될까? 당연히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기니까 뭐에는 비례해요? 전류의 세기는 비례.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 또 뭐에 비례하는지? 가문수에 비례. 가문수. 봐. 1에 관계였지.
3개 통과해. 이해관계지 6개 통과하는 거야. 삼해관계면 9개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문수인데 얘는 총가문수 아니다. 뭐야? 얘는 N은 단위 길이다 총가문수야. 무슨 말이냐? 야, 10cm에 100번 간격이 하고 10cm에 200번 간격이 하고 누가 더 자기장이 세다? 촘촘히 간격. 10cm 200번 간격. 그리고 비례함수는 K-야. K2-야. 뭐 차이냐면 얘는 K2-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이해됐니? 그리고 봐라. 저기 199페이지에 봐라. 솔레노이드에 대한 자기장은 자 내부의 중심축에 평행한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되고 외부에서는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이렇게 코일을 일종의 막대 자석으로 생각하면 돼. 응? 솔레노이드를. 그리고 자 자기장의 방향은 내부는 오른쪽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고 감아줄 때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의 방향이다. 자기장의 세기는 내부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단위 길이다. 코일의 가문수 스몰 n에 비례한다. 내부 자기장의 세기 내부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뭐에 비례한다? 단위 길이당 가문수 스몰 n에 비례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고 옆에 나타났어. 단위 기당 코일의 가문수 스몰 n은 단위 길이당 L분의 총 가문수 n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야 넘겨. 자 넘기고 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하는 게 뭐다? 야 전자석하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하는 게 전자석하고 자기력이 있어. 전자석은 뭐야? 이 코일에다가 철심에다가 뭘 감는 거야? 코일을 감는 거야. 코일을 감는 거야. 그러면 얘는 자 영구 자석보다 더 센 자석을 만들 수 있다. 자석만 있는 것보다. 왜? 야, 이 코일에 전류 흐르지.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 그리고 이 전류가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이 철심도 자화돼. 그리고 철심에 의한 자기장도 생겨. 코일에 의한 자기장, 철심에 의한 자기장이 합해지니까 더 센 자기장을 만들어주지. 영구 자석보다 더 센 자기장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돼.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철심을 강철을 이용 못해. 왜? 강철은 전류가 끄는 다음에도 자기적 성질이 남아있어. 연철을 사용해. 연철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돼. 그리고 얘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이렇게 하면 이쪽이 N극이야. 전류 방향이 이렇게 하지. 이쪽이 N극이야. 자석의 극도 바뀔 수 있어. 전류의 방향에다가. 그리고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면 자석의 세기도 조절할 수가 있어.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봐라. 전자석은 솔레노이드 내부에 철심을 넣은 건데 전류가 흐르면 철심이 자기화되면서 더 강한 자기장이 형성된다. 영구 자석과 달리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고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키면 자기장의 세기도 조절할 수 있다. 하고 전자석의 이용은 자기공명 영상 장치 MRI야. 야, MRI는 이렇게 생겼어. 원통형으로 생겼어. 갖고 여기에 원형 코일이 있는 거야. 갖고 여기에 초전도체로 만들어요. 갖고 요 초전도체에다 액체 질소를 부어둔. 그러면 초전도에 다니구나. 라고 졸렬히 강한 자기장이 형성돼. 갖고 근데 내부 자기장은 어떤다 했어. 균일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 상태에서 우리 몸에다 고주파를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수소 원자가 들뜬 상태가 됐다가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해. 그 전자기파를 분석하면 우리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야. MRI가 기본적인 거는 뭘 이용하는 거다? 전자석을 이용한 거야. 어? MRI도 그리고 자기부상열차, 전자석 기중기, 토로이드 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력이 있어야 된다. 자기력은 뭐냐? 자기력은 다음 시간에 하자. 지금 시간이 55분이야? 아니야, 51분이야? 13분이요. 3분이야? 애매하네. 이거 자기력을 아까 전자석은 자기력은 뭐냐면 자기력은 자석 사이에 도선이 있어. 그럼 도선에 전류를 흐르지.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극과 자석에 의한 자기력이 중첩되면서 도선이 힘을 받고 도선이 움직여. 즉 얘는 자기력은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역학적 에너지로 바뀐다. 얘하고 반대되는 놈이 누구다? 반대되는 놈이 전동기 전동기 모터. 아니지. 얘 반대되는 놈이 뭐야? 발전기야, 발전기. 이게 자기력에 의한 게 뭐야? 대표적인 게 전동기 모터야. 그렇잖아. 모터는 전기 꼽으면 돌아가잖아. 그럼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로 바뀐 거야. 다음 시간에 할게. 좀 남았는데. 좀 쉬어? 속이 안 되고.